안녕하세요. 더불어익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나기 전에 바오밥 나무 뿌리도 뽑아주고 꽃에 물도 주고 활화산, 사화산 청소도 해주었죠. 오늘은 어린 왕자가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길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의 별은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과 같은 구역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우선 그 별들을 방문하여 일자리도 찾아보고 견문도 넓히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주홍빛 천과 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위엄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다. 아, 신민이 하나 오는도다. 왕은 어린 왕자를 보고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왕들에게는 세계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이다. 왕에겐 모든 사람이 다 신민이다. 짐이 그대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드디어 어떤 사람에게 왕 노릇을 하게 된 게 아주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눈을 들어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으나 별은 화려한 담비 가죽 망토로 온통 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 있었고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어전에서 하품을 함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니라. 군주가 말했다. 짐은 그대에게 일을 그만오라. 저는 하품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쩔 줄을 모르고 대답했다. 먼 길을 여행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럼 하품을 명하노라. 왕이 말했다. 여러 해 전부터 하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짐에게 하품은 신기한 것이로다. 자, 다시 하품을 하라 명령이다. 그러시니 겁이 납니다. 이젠 하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어린 왕자는 말했다.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짐은 그대에게 명하노라.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그는 좀 빠른 말로 얼버무렸으며 화가 난 것 같았다. 왕은 어찌됐든 자기 권위가 존중되길 바랐던 것이다. 그는 불복종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 군주였다. 그러나 아주 착한 사람이어서 지당한 명령을 내렸다. 짐이 만일 어느 장군에게. 그는 흔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짐이 만일 어느 장군에게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니라. 앉아도 괜찮을까요?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짐은 그대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대답하며 담비 망토 한 자락을 위엄있게 걷어 올렸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놀랐다. 그 별은 아주 작았다. 이 왕은 대체 무엇을 다스린단 말인가? 전하, 여쭐 말이 있습니다만. 그가 말했다. 짐은 그대에게 질문하기를 명하노라. 왕은 서둘러 말했다. 전하께선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왕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조심스럽게 자기 별과 그리고 다른 모든 행성과 항성을 가리켰다. 저걸 전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것 전부를. 왕이 대답했다. 그는 절대 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별들이 전하께 복종합니까? 물론이로다. 왕이 말했다. 별들은 즉시 복종하느니라. 짐은 불복종을 용서치 아니하노라. 그만한 권력의 어린 왕자는 감탄했다. 내가 만일 그런 권력을 가졌다면 의자를 끌어당길 필요도 없이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이라도, 아니
100번이라도, 아니 200번이라도 해넘이를 구경할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버려두고 온 작은 별이 마음속에 떠올라 그는 조금 슬퍼졌으므로 용기를 내어 왕의 은총을 빌었다. 저는 해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짐이 만일 어느 장군에게 이꽃 저꽃으로 나비처럼 날아다니라든지 비극을 한편 쓰라든지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하여 그 장군이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짐과 장군 가운데 누가 잘못이겠는가? 전하의 잘못입니다. 어린 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렇다.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왕은 대답했다. 권위는 무엇보다도 이성에 근거를 두는 법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들에게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명령을 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키리라.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은 짐의 명령이 지당하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제가 부탁한 해넘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는 그걸 다시 일깨웠다. 너는 해넘이를 보게 되리라. 짐은 그것을 명령하겠노라. 그러나 짐의 통치술에 따라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언제 그렇게 될까요? 어린 왕자는 캐물었다. 왕은 우선 커다란 달력을 들추며 말했다. 그것은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되리라. 그때 너는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가를 알게 되리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해지는 것을 못 보게 되어 서운했다. 그는 벌써 좀 지루해졌다. 저는 여기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는 왕에게 말했다. 떠나지 말라. 왕이 대답했다. 그는 신빈을 갖게 된 게 아주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떠나지 말라. 짐은 너를 대신으로 임명하노라. 무슨 대신이요? 법무 대신. 하지만 재판받을 사람이 없는데요. 아직 모른다. 짐은 아직까지 짐의 왕국을 돌아본 적이 없노라. 짐은 매우 늙었고 수레를 놓을 자리도 없고 걷자니 피곤하고. 왕이 말했다. 아, 하지만 전 벌써 다 보았어요.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그는 방금 몸을 기울여 그 별의 다른 편을 힐끗 보았던 것이다. 저쪽에도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대 자신을 재판하라. 왕이 대답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제 자신을 판단한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라. 내가 자신을 잘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저는 아무 데서나 제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왕자는 말했다. 왕은 말했다. 짐의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게 확실하다. 밤이면 쥐 소리가 들리노라. 너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할 수 있느니라. 이따금 그 쥐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노라. 그러면 쥐의 생명은 너의 재판에 달려있노라. 그러나 그때마다 너는 특사를 내려 그 쥐를 아끼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안 된다.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준비를 다 끝냈지만 늙은 군주를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전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복종되길 원하신다면 제게 지당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1분 안에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론 조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만. 왕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어린 왕자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한숨을 쉬며 별을 떠났다.
짐은 그대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그때 서둘러 소리 질렀다. 위험이 가득 서려 있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다. 참미자가 하나 오는구나. 허영쟁이는 멀리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허영쟁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참미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를 쓰셨네요. 답례를 하기 위해서지. 허영쟁이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할 때 답례를 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두 손을 마주쳐봐라. 그래서 허영쟁이가 일러주었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허영쟁이는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답례를 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두 손을 다시 마주치기 시작했다. 허영쟁이는 모자를 들어 올려 답례를 다시 시작했다. 5분 동안 실습을 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이 단조로운 놀이에 실증이 났다. 그런데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나 허영쟁이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허영쟁이들은 칭찬하는 말밖에는 듣지 않는다. 너는 정말로 나를 무척 숭배하니? 그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숭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숭배한다는 건 내가 이별해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고 지식이 가장 많다고 인정해준다는 뜻이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인데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아무튼 나를 숭배해다오. 난 아저씨를 숭배해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약간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아저씨한테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아무래도 좀 이상해. 여행을 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만 생각했다.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아주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깊은 우울에 잠기게 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시죠? 빈 병 한 무더기와 가득 찬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는 물었다. 마시고 있다. 술꾼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으려고. 술꾼이 대답했다. 무얼 잊어요? 어린 왕자는 벌써 그를 불쌍하게 여기며 캐물었다. 내가 부끄러운 놈이란 걸 잊기 위해서. 술꾼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자세히 물었다.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주정뱅이는 말을 끝내고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아무리 봐도 아주 이상해.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속으로 그렇게만 생각했다.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담뱃불이 꺼졌네요.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다섯 더하기 일곱은 열둘, 열둘에다 셋은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은 스물둘, 스물둘에다 여섯이면 스물여덟. 다시 불 붙일 시간도 없구나. 스물여섯에 다섯은 서른하나. 휴, 자 그럼 5억 162만 2731이로구나. 뭐가 5억인데요? 뭐? 너 여태 거기 있니? 5억 100만. 그리고 뭐더라? 이렇게도 일이 많으니?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난 말이야. 시시한 이야기 따기로 시간을 보내진 않아. 둘에 다섯은 일곱,
뭐? 뭐가 501만인데요? 한 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는 되풀이해서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별에 54년간을 살았지만 방해를 받은 적은 3번밖에 없었다. 처음은 22년 전이야. 어디서 날아들었는지 풍뎅이 한 마리가 떨어졌지. 그놈이 요란한 소리를 내지르는 통에 덧셈이 4군데나 틀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인데 신경통이 발작한 때문이었어. 난 운동 부족이야. 한가롭게 걸어다닐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나는 말이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바로 지금. 그런데 아까 내가 5억 100만, 뭐가 억이고 100만인데요. 조용해지긴 틀렸다고 사업가는 깨달았다. 이따금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만 것들 말이다. 파리떼?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말이야. 꿀벌? 아니, 금빛으로 반짝이는 조그만 것들 말이다. 게름뱅이들은 그걸 쳐다보며 꿈을 꾸지. 그러나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꿈꾸고 있을 시간도 없다. 아, 별들? 그래, 그래, 별 말이야. 그럼 아저씨는 별을 5억 개나 가지고 뭘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지.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확해. 그런데 그 별로 뭘 하는데요? 뭘 하느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그것들을 소유하는 거야. 아저씨가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럼. 하지만 난 벌써 왕을 보았는데 그 왕은 소유하는 게 아니야. 지배하는 거지. 아주 다른 거야. 그럼 별을 소유하면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부자가 되지. 그럼 부자가 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다른 별들을 사는데 소용되지. 누가 별을 하나 발견했을 때 말이야. 이 사람도 이치를 따지는 식이 그 주정뱅이와 비슷하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별을 소유하는데요? 그것들을 맡아놓은 사람이 누구지? 사업가가 까다롭게 되물었다. 몰라요. 아무도 아니지요. 그러니 내가 맡아놓는 거야. 그걸 맨 처음 생각한 건 나니까 말이야.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아무도 맡아놓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내가 발견했다고 쳐봐. 그럼 그건 내 것이야. 아무도 맡아놓지 않은 섬 하나를 내가 봤다고 쳐봐. 그럼 그건 내 거야. 어떤 생각을 내가 맨 처음 했다고 쳐. 그럼 넌 특허를 낼 수 있어. 그 생각은 내가 맡아놓은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보다 먼저 별을 갖겠다고 맘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별은 내 소유야.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걸로 뭘 하는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관리하지. 별을 세고 또 세는 거야.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착실한 사람이야. 사업가가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래도 시원치가 않았다. 내가 머플러를 하나 가졌다면 나는 그걸 목에 감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꽃을 하나 가졌다면 그걸 꺾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아저씨는 별들을 딸 수 없잖아요. 없지. 그러나 은행에 맡겨둘 수는 있어.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건 작은 종이에 내가 가진 별들의 숫자를 적는다는 말이지. 그 다음 나는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두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럼 됐지. 그거 재밌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꼭 시 같다. 하지만 별로 중대한 일은 아닌데? 어린 왕자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 어른들과는 생각이 달랐다. 나는요, 그는 다시 말했다. 나는 꽃을 하나 가졌는데 날마다 물을 줘요. 화산 3개를 가졌는데 주일마다 청소를 해요. 불 꺼진 화산도 같이 청소하니까요. 지금은 죽은 화산이지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화산한테도 이롭고 꽃한테도 이롭지만 아저씨는 별들한테 이로울 게 없어요. 상인은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대답을 찾아 말을 하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났다.
정말이지 어른들은 확실히 이상 야릇해. 여행을 계속하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만 생각했다. 5번째 별은 아주 신기했다. 그 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별이었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 하나가 들어설 만한 자리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는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한 별 위에 가로등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끝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엉터리일 거야. 하지만 왕이나 허영쟁이나 사업가나 술꾼 같은 엉터리들보다는 낫지. 적어도 그가 하는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 그가 가로등에 불을 켜면 별 하나나 꽃 한 송이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가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재우는 거야. 아주 재미있는 일인데 재미있으니까 정말 유익한 것이지. 그는 별에 들어서며 가로등 켜는 사람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나요?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안녕? 명령이 뭐예요? 가로등을 끄라는 거야. 그럼 안녕히. 그리고 그는 다시 불을 켰다. 그럼 왜 방금은 불을 켰지요?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못 알아듣겠는데? 어린 왕자는 말했다. 알아듣고 말고가 없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명령은 명령이야. 안녕?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껐다. 이어서 그는 붉은 네모 무늬가 있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여기서 아주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단다. 한때는 이치에 맞는 일이었지.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 불을 켰었어. 낮엔 쉴 시간도 있었고 밤엔 잠잘 시간도 있었고. 그럼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비극은 바로 그거야. 별은 해가 갈수록 점점 빨리 돌고 명령은 바뀌지 않고.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1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으니 나는 단 1초도 쉴 시간이 없지. 1분마다 한 번씩 껐다 켰다 하는 거야. 그거 신기하다. 아저씨 별은 하루가 1분이야? 신기할 게 하나도 없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동안 벌써 한 달이 되었단다. 한 달? 그렇단다. 30분, 곧 30일이지. 그럼 안녕히. 그리고 그는 가로등에 다시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으며 명령에 그렇게도 성실한 이가 가로등 켜는 사람을 사랑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해넘이를 보던 옛날이 생각났다. 그는 자기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 말이에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야 항상 쉬고 싶지.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이란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계획을 수 있는 법이다. 어린 왕자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저씨 별은 하도 작아서 성큼성큼 3번만 걸으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아저씨가 좀 천천히 걷기만 하면 계속 햇빛 아래 있을 수 있어요. 쉬고 싶으면 걷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낯이 길어질 거야. 나한테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로구나.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내 평생에 하고 싶은 것은 자는 거야. 안 됐군요. 어린 왕자는 말했다. 안 됐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안녕.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더 멀리 여행을 떠나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왕이나 허영쟁이나 술꾼이나 사업가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그건 아마 이 사람이 제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정성을 들이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는 서운해서 한숨을 내쉬며 다시 생각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는데. 그러나 별이 너무 작았어. 둘이 있을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차마 털어놓지 못한 것은 이 별이 무엇보다도 24시간에 1440번이나 찾아오는 해넘이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 별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었다. 6번째 별은 10배나 더 넓은 별이었다. 그 별에는 노신사가 한 사람 살면서 커다란 책을 쓰고 있었다. 됐다, 탐험가가 하나 오는구나. 그는 어린 왕자를 보고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벌써 멀리도 여행을 했구나.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냐? 노신사가 물었다. 그 두꺼운 책은 뭐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서 뭘 하세요? 나는 지리학자란다. 노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어디에 바다가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도시가 있고 사막이 있는지 아는 학자를 말한단다. 그거 참 재미있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제야 직업다운 직업을 만났구나. 그리고 지리학자의 별을 슬쩍 둘러보았다. 이렇게 위험 있는 별을 그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다. 참 아름다워요. 할아버지 별에는 큰 바다도 있나요?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 산은요?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면서요. 맞는 말이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탐험가가 아니냐. 나는 탐험가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 도시하고 강과 산과 바다와 대양과 사막을 세러 다니는 것은 지리학자가 하는 게 아니란다.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나돌아 다닐 수가 없어. 지리학자는 자기 서재를 떠나지 않아. 그러나 서재에서 탐험가를 맞이하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한 탐험가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면 그 탐험가의 품행을 조사하지. 그건 왜요? 거짓말을 하는 탐험가는 지리책에 큰 난리를 일으키거든.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탐험가도 마찬가지고.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취한 사람은 하나를 둘러보기 때문이지. 그러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둘이 있다고 기록할 거 아니니. 서투른 탐험가가 되기 꼭 알맞은 사람을 저도 하나 알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탐험가의 품행이 괜찮다고 알려지면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하지. 거기 가보나요? 아니다. 그러려면 너무 번거롭지. 하지만 탐험가에게 증거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가령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 산에 큰 돌을 가져오라고 요구한단다.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했다.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너는 탐험가다. 내 별에 대해 설명을 해다오. 그리고 지리학자는 큰 공책을 펼치곤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는 우선 연필로 적는다. 잉크로 적으려면 탐험가가 증거물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 지리학자가 물었다. 아, 내 별은 별로 재미있는 별은 아니에요. 아주 작아요. 화산이 셋 있어요. 활화산 둘, 사화산 하나. 하지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누가 알겠니? 지리학자가 말했다. 꽃도 하나 있고요. 꽃은 적지 않는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제일 예쁜데. 꽃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지리학 책으로 말하면 모든 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지. 절대로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단다. 산이 자리를 옮기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지.
큰 바다의 물이 마른다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기록한단다. 그러나 사와 산이 살아날 수도 있는데요. 어린 왕자가 끼어들었다.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화산이 죽었건 살았건 우리들 지리학자에겐 결국 마찬가지야. 지리학자는 말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야. 산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덧없다는 거는 무슨 뜻이지요? 한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는 어린 왕자는 되풀이에 물었다. 그건 머지않아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뜻이지. 내 꽃이 머지않아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요? 물론이지. 내 꽃은 덧없구나.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게다가 바깥 세상으로부터 저를 보호한다는 게 네 개의 가시뿐인데 나는 그런 꽃을 내 별에 홀로 두고 왔구나. 이것이 그가 처음으로 느낀 후회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되찾았다. 할아버지 생각엔 제가 어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는 물었다. 지구가 괜찮아.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 별은 평판이 좋아.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기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 편안하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에서의 여정을 어린 왕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